저희들이 맨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맞춰서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많은 준비를 했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과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총 질문은 한 6문제 정도 있고요. 6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언론 홍보 영상학부, 미디어 학부의 진로는 아무래도 방송 쪽이 많다. 이게 약간 상대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기자나 뭐 PD나 뭐 그런 방송 쪽으로 진로를 많이 잡는 잡는 학생들이 미디어 학부나 언어영 같은 그 신문 방송학부, 그러니까 신방과를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O나 X를 들어주시고, 만약에 뭐 세모면은 한 이 정도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둘 다 X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방송에 보면은 뭐 드라마 예능 좋아해서 진짜 그런 것들 만들어보고 싶어서 미디어학부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왜 신방과의 진로가 방송 쪽이 생각보다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기 씨부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 맨 처음에 신입생 때는 다들 뭐 기자, PD, 아나운서, 광고기획자, 뭐 영상아트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고 오지만 네. 이제 4학년 또는 6년 또는 8년 정도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으로 가요. 뭐 은행으로도 가고 어디 기업으로도 가고 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어디 뭐 축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공서에 취직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기자, PD, 아나운서나 광고기획자의 일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3D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아나운서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거나 멋있어 보이고, PD들도 맨날 드라마 예능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자들은 멋지게 이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은 그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믿기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들어와서 소통을 배우다 보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직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나 필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스스로를 잘 드러내고 더 잘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와 그 소통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 중 그 다양한 직종 중에 그 방송을 제외하고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는지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많이 가는 쪽은 네. 기업의 마케팅실로 많이 가거든요. 마케팅실로 간다는 건 그냥 뭐 어디 가서 뭘 뿌리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상품은 현재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또는 시청자들과 소통해야 된다 라는 식의 분석들, 그리고 그에 맞춘 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이 언론홍보영상학부 출신 학생들에게 인정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로라는 많은 기업들, 정말 대기업이든 희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그 어떤 상품을 파는데 소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요새 들어서 소통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윤기 씨가 생각하기에는 왜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리팩 하나를 팔려고 해도 아까처럼 하면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회가 변해가면서 요즘은 많이 생산해서 똑같은 제품을 많이 파는 시대, 모두가 똑같은 것을 쓰고 그 하나의 유행을 다 같이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들의 취미와 뭐 흥미, 적성 이런 것들, 그런 성향에 맞추어서 다양한 제품군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는 어떤 기능을 잘 한다, 또는 어떤 이미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싶다 등등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요즘의 대세거든요. 단순히 좋다고 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떤 청소년들, 말하자면 청소년들한테 팔고 싶은 물건이라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광고에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소통 전략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약간 뭐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파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일단 종원 씨도 방송 쪽이 오히려 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왜 방송 쪽이 많지 않은지, 뭐 부가적인 설명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윤기 씨 말처럼 신문 방송학과에 진학한 사람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 언론, 뭐 미디어 매체들에 이제 진출하는 뭐 경우도 뭐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가는 것도 많고요. 또 반대로 굳이 신문방송학과를 오지 않아도 PD나 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기자들이나 뭐 PD들도 요즘에는 좀 특화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졸업해서 기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의학 전문 기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 전문지에 이제 나오는 기자들도 있고, 기자들도 그렇고 PD들도 그렇고 다른 과에 진학해도 충분히 이제 신문방송학과 관련된 이 직종들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있고,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과의 그럼 장점은 뭐냐 했을 때는 이 신문방송,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나 뭐 비디오 아트와 관련된 정말 실무적인 일,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미디어 매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장점이랄까? 최근에 되게 미디어 매체들이 과거랑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정말 거대 방송사들,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뉴미디어 산업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뉴미디어 매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력들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어떤 공부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다. 시시각각 미디어 매체들의 변화들을 캐치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신문방송학과의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문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사실 공대나 다른 이과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약간 오랜만에 문과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희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지? 너무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그런 것도 약간 수업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언어학이나 미디어학과, 그러니까 신방과가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현실적인 질문 같긴 한데, 다른 학과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적다고 물어보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종원 씨부터. 공부 양이 적다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듣는 수업의 절대적인 양은 다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난이도 뭐랄까 이제 장벽들이 좀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공학과, 뭐 이제 이학과 이런 거는 기초 지식들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들어야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반해서 이제 언론학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좀 평범한 경험들을 직접 이제 수업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벽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가 이 가치 없거나 정말 당연한 것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실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내느냐,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주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으나, 또 이제 거기서 진짜 진지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 탁과에 비해서 수업량이 뭐 적거나 공부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저도 약간 동감하는 바인데, 윤기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도 그런 오해를 받긴 하죠. 뭐 신문방송학 뭐 소통 아무나 할 줄 아는 건데 그거 뭐 굳이 전공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 받고 이해는 가나, 좀 유념하셔야 될 거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처럼 그 분야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전통이 있는 학문들과는 달리 신문방송학은 실용학문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현실과 가장 많은 전면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누구누구 학자의 어떤 이론을 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언론 홍보 영상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누구보다 이 시대를 잘 읽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캐치해내는 그 능력,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약간 장벽이 낮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재밌게 공부하는 게 제일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들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파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 관련된 뭐 매체나 뭐 여러 뭐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거니까 좀 간단해 보여도 파다 보면 어렵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냐는 질문이었는데 딱 두 번째 문제가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학부는, 그러니까 신방과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배운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뭐 이번에 보면 미디어관 생기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 이렇게 하니까 또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입학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영상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아예 언홍영은 아예 X를 했고요. 미대학부는 그래도 세모를 했어요. 그러면은 윤기 씨가 먼저 아니면 뭐 종원 씨가 왜 세모를 했는지, O도 X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배워요.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학교 뭐 언론정보 이제 학과나 뭐 이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비해서 좀 실습의 비중들이 높아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기초부터 뭐 나중에 나아가면 실습들, 뭐 다큐멘터리 제작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기 수업들도 좀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실습들을 좀 배우긴 배우는데, 교수님들 이제 특히 현업에 있다 이제 오신 막 30년차 PD 선배들이 이제 교수님, 강사님으로 오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선배들 말씀은 너희들이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워도 어차피 현업에 가면 다시 배워야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쓰고 다양한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학부에서 완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방송 PD가 되고 싶다 해도 학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 지점들을 교수님들이 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특화된 학과는 정말 2년 혹은 4년 동안 영상 편집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수업들의 중점이 단순히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좀 철학적인 부분들도 좀 결부가 돼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미디어 학부에서 수업 중에서 실습 수업들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실습 수업들을 배워봤으면 그 배워본 것 중에서 좀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세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듣는 친구들은 이제 교내 방송국이나 뭐 아니면 이제 영상 제작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듣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실습 위주의 그 수업들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그 영상들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수업들을 좀 위주로 들었었는데, 뭐 방송 영상 이해인가요? 네, 그거랑 이제 또 영상 미학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카메라가 왜 이제 그 액션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찍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작도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거든요. 그런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프로그램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흥미롭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것도 많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채팅창에 봤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진짜 좋아해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신방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사실 신방과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은. 왜냐면은 신방과에서 이런 뭐 영화나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단순히 재미로 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 같고 과제 같고 약간 일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영상 관련해서 교수님 한 분은
이제 뭐 진지하게 저희 보고 하루에 4시간은 TV를 봐야 된다. 미디어학부, 뭐 신문방송학과라면 4시간 정도는 TV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어떤 트렌드들을 이제 읽어내고 거기서 어떤 가치들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에 공부를 하려면 매체들을 많이 접해야 된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 미디어학부에 오면은 정말 드라마나 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영상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 매체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면 영화, 드라마, 뭐 웹툰, 기사 다 좋아하신다면 여기 오셔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공부해 보시면 여태까지 좀 봤던 거랑은 또 새로운 또 이제 시각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드라마 그래도 그러니까 일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정은 씨는 약간 그래도 재미있는 사람들은 그 더 네. 깊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니까 한번 와서 공부를 해본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중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진짜 학과에 대한 질문 진짜 들어오고 싶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그러니까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배운다라는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분 다 수험생 때 언어영이나 미디어학과를 목표로 했는지 미디어학부 목표로 했는지 궁금했고 현재 학부생으로서 언어영과 미디어학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도 알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지 좀 좋겠죠. 왜냐면은 너무 포장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일단 윤기 씨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뭐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자가 되는 게 원래 진로적인 희망 사항이었고,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로 오고 싶었고 실제로 왔죠. 고3 수험생 때도 언론홍보영상학부 또는 어디 다른 학교의 신문방송학과를 다 원서를 썼었고요. 뭐 학부생으로서 지금 만족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당초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지망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굳이 기자 되려고 신문방송학과 갈 필요 없다. 차라리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가는 게 더 내용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리고 뭐 PD든 기자든 신문학과 안 나온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 믿음은 그렇게 해서 저널리스트는 될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이 사회에서 메시지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전파되며 수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좋은 말, 이 사회에 필요한 말 하는 좋은 저널리스트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공하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그 부분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 씨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고3 때까지는 그 신방과를 지망을 안 했어요. 지망 안 했고 수능 끝나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수능을 좀 그럭저럭 봤어요. 좀 봐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됐었는데 그 전까지 사실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알지 자랑 같지만 네네. 네, 수능 잘 봤어요. 저는. 네네. 경영학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능이 끝나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논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수능을 잘 봐서. 네네. 수능 끝나고 진짜 놀았는데 2달 정도 이제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가고 싶었던 경영학과가 이제 그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이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어떤 입결이 좋다. 그쵸, 예, 욕망들이 좀 투영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좀 생각이 들고 경영학은 좀 비인간적이라는 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인간적인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기자를 좀 지망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디어학부에 진학을 했는데 뭐 만족하느냐 하면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디어학부에서 배웠던 것들은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기자가 돼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은 제가 이제 뭐 들었던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디어학 만 이제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미디어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미디어학도 접했지만 또 동시에 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도 좀 접한 사람이 좀 더 제너럴한 그런 이제 기자나 뭐 PD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자들은 스페셜리스트를 안 부르거든요. 한 분야만 잘해서 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너럴리스트라 부르는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얕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네. 덧붙이세요. 그 학과 선택이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학과를 선택하실 때 어떤 학문을 배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함께 4년을 보낼 것인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뭐 사회학과, 정책외학과 가면 그런 내용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겠지만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함께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뭐 전문가 또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사람들과 몇 년을 보내면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되지도 않을 것들도 얘기한 그것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거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배우고 싶은가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덧붙이자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원래 꿈이 미디어학부, 그러니까 신방과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시 같은 거 낸 것도 다 신방과를 적고 했었는데, 사실 와서 저도 약간 진짜 문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시험 같은 거 칠 때 진짜 내가 아는 것들 막 다 적는데, 그게 내가 책에서 배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책을 읽다가 뭐 나온 건지 몰라도 막 그냥 쓰고 나오는 게 너무 더웠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 배우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실제로 많고, 그리고 뭐 광고나 뭐 영상에 대해서 조금 학부생으로서 약간만 배우긴 하지만, 진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신문 같은 거를 봐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은 길러진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취업이 현실적으로 문제긴 하겠지만 그 학문 자체에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학과에 삼수생이 몇 있냐고 또 묻는데, 제가 좀 학교 들어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2012년에는 사수생이 1명? 동기들 미안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삼수생이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이 언론홍보영상학부 정원이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65명? 65명? 저희는 이제 그 외국인들까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삼수생은 제가 기억나는 건 지금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재수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장수생들도 뭐 가끔씩 있고요. 삼수생은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있어도 진짜 지금까지 잘 지내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이 들어와서 다른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우리 학부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배운다 해서 아예 X를 드셨어요. 그러면은 시험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뭐 제작 같은 걸, 영상 제작 같은 걸로 보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고요. 네네. 그렇죠. 답변을 고려하면서 생각했던 건 일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보다 훨씬 적어요. 적은 편이고, 저희는 제작 수업이 고정으로 있는 게 영상 제작과 고급 영상 제작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이 있고, 그 외에 영상으로 한정시켜서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뉴스 제작 이런 게 뭐 2학기에 하나 정도, 3학기에 하나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그 정도. 근데 그러나 그것이 영상 파트 과목들의 끝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화예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영화적인 기법이라든지 영화가 어떤 철학을 담는가, 또는 철학이 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또는 뭐 대중문화와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면서 과거의, 지금의 대중문화들은 어떤 모습인지 같은 것들도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들을 다룰 것인가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아까 뭐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저는 그게 좋은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건 취미인 거잖아요. 그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준인지 아닌지, 남들 다 좋아하는 거고 나도 좋아하는 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걸 직업으로 삼겠다라는 결심이 서셨다면 그건 분명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학부에서 배우는 것도 다양한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수업에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끌어올리실 수 있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과의 영상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그 친구들이 서로 지식을 교류하고 기법을 교류하고 어떤 인사이트들을 교류하면서 많은 창작물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 실제로 어떤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돈을 받기도 하고요. 어디 공모전에 내서 상을 받기도 하고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언론홍보영상학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부분 절대 배우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리고 약간 뭐 꼭 영상 제작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론 같은 거는 약간 배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을 때, 약간 미디어가 그나마 지원을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방금 말했던 예술대학이나 예대나 아니면 아카데미만큼은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론 자체도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 생활 중,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질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과 생활, 그러니까 뭐 전공 같은 걸 배우다가 뭐 고민 같은 게 있던 적이 있는지. 전공 수업에 대한 고민? 전공 수업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크죠.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진로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 그 개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그 신문 기자를 좀 꿈꿨었는데, 최근엔 또 막 기자가 사양산업이니 뭐니 하는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전통적인 그 신문 매체들보다 오히려 뭐 최근에 이슈화되는 뭐 뉴스타파나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들, 탐사보도 매체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진로에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디어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따라서 우리들의 진로들도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들, 군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윤기 씨는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뭐 1학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약간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전공 수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당연히 없은 적은 없었겠죠. 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업도 당연히 고민이 되고요. 뭐 제가 취업을 잘 하는지는 나중에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전공 수업을 듣다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업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들이고 현재와 미래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여줘요. 그런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하고 또 말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좁은 강의실에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밖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언론홍보영상학부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고민은 정말 큰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거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저 때 정도 되면은 알아서 길이 생기더라고요.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절박함과 각박감 이런 게 드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뭐 학과에 대해서 질문이 진짜 많은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또 세 번째 질문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20분이 거의 26분째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부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약간 저희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미니 고연전으로 뷰티 크리에이터에서 막 이상한 거 바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O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O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왜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종원 씨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뭐 케바케 사바사인데, 네네. 근데 확실히 이제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과보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각자의 분야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학과에 진학하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대체로 뭐 이제 영상을 좋아한다든지 이제 뭐 예능 같은 뭐 그런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대체로 좀 외향적인 성격들을 좀 가지고 계신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여기랑 안 맞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성격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좀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성격적인 걱정은 이제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활발하고 좀 이제 잘 재밌게 이제 노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윤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질문이 많냐 적으냐였기 때문에 많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들어와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도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벌써부터 영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진짜 막 그 전혀 무관할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에 가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음반을 낸 선배들도 있고요. 근데 꼭 외향적이어야 하냐 또는 외향적인 게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큰 인사이트를 느꼈던 건 오히려 조금은 내향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 넓은 시야로 차분히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많이 배웠고, 그때 외향적인 성격이 좋은 저에게 뭔가 엄청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여겼던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종이 많다는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건 그래요. 네네, 그 관종은 많죠.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진짜 두 분 말씀대로 그런 뭐 진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진짜 뭐 약간 외향적인 그런 뭐 활동적인 직업을 꿈꿔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이어서 신방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사나운 사람들도 많냐고 막 하는데, 네. 이쪽이 원래 좀 사나워요. 이게 방송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네, 3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사납고 아니 그런 사나움이 아니고요. 네, 그런 사나움 맞잖아요. 뭔데요? 알겠습니다. 아니, 패고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약간 진짜 기자가 꾸미시라는 분이 왜 이런 걸 요즘 정론직 비례하죠. 팩트 폭력이라고 네. 하는. 네, 팩트폭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빨리 두 분 군대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한 걸로. 네네, 이중인격자는 절대 아니고요. 막 팩트 폭행이 예전부터 막 이야기가 막 나오긴 했었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는 사람들은 뭐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뭐 신망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부는 PPT와 영상, 발표를 모두 잘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들이 많다. 네, 이게 진짜 학과 올라오면, 그러니까 학부생이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도 되면은 같이 교양이라고 해서 여러 과들끼리 섞어서 듣는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거기에서 현지 씨는 미디어학부니까 영상 네. 맡아주세요. 윤기 씨는 뭐 발표 잘하시겠네요. 발표 맡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 궁금해서 일단 질문으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잘 통하네요. 네. 네네네. 결혼해야 되겠어. 네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둘이 결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왜 그렇게 또 오해들을 많이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사실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막 뭐라 해야지 그렇게 보여져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윤기 씨부터 먼저 할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상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기자, 아나운서 이렇게 바깥에 대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이나 광고 기획처럼 참신한 사람들이 우리 학부의 어떤 직업적인 상징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시는데 정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어떤 필수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그 정도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잘 하고 싶으면 배울 수는 있어요. 대중들 앞에서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라는 걸 다루는 전공 학문도 있고요. 당연히 영상을 다루는 전공 학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PPT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서 소통을 하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학문들도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걸 잘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 많기 때문에 그런 편견 좀 거두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짜 PPT 영상 발표에 얻어맞고 계시는 조원 네.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를 가시더라도 제발 저희를 싫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PPT 뭐 발표 진짜 다 시키거든요. 교양 가면은. 여러분들은 대학 가면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문방송학과 생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교양할 때마다 발표하라 그러고 PPT 만들라 그러고 하는데, 영상도 만들라 그러고 하는데, 그것들을 관심 있으면 배울 수도 있어요. 윤기 씨 말처럼. 근데 다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PPT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잘하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그걸 수업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자신이 거기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이제 외부 동아리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많지, 우리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려주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각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 학부면 이런 걸 다 잘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오히려 PPT나 발표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에서 더 심도 깊게 이제 배우는 분들이 많고,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인 편집을 수업에서 하시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발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하루만 배우면 다들 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굳이 미디어 학부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시키세요. 네, 경영학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제발. 경영학과 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서 하시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정말 네, 질문도 또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만능 엔터테인먼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다. 맞아. 네, 약간 이 두 분이 이분은 얻어맞고 계시고, 이분은 그래 또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질문이 또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맞다. 오늘 또 정 대표님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네네. 시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 대표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매니저도 안 하고 막 나갔다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생일 때 사이다 한 박스 사다 달라는데 기대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간호학과 방송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 학부, 언론 홍보 영상학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피드들이 딱딱딱 잘 구별되어 있다. 네, 이게 약간 그렇죠. 미디어 이렇게 하면 딱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언론 홍보 영상은 또 언론, 홍보, 영상 이렇게 딱 나눠서 배우겠구나, 이런 약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신방과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딱 배울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필드들이 실제로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부정적인 대답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필드들이 제대로 나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 종원 씨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는 사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라도 1년, 2년 정도를 이제 공통전공을 배운 다음에 이제 정말 필드들을 딱 나눠서 뭐 저널리즘, 비디오 아트, 이제 마케팅 PR 이렇게 이제 나눠서 배우는 그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미디어 학부나 뭐 언론 홍보 영상 학부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쪽 수업들을 막 들을 수 있고요. 홍보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학을 배우고 싶으면 뭐 그 학기는 커뮤니케이션학 위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제약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선택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수업들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딱 전공 2개만 이제 우리가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이고, 나머지 저희가 뭐 학기마다 뭐 40개 정도 열리죠? 네. 거기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전혀 제약이 없고요. 뭐 학년에 따라서 이제 커트가 걸리지도 않고,
그렇고 세부 전공을 나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문이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좀 저학년 때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좀 익힌 다음에 이제 저널리즘이나 비디오 아트를 좀 집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데 여러분 생각처럼 이렇게 저널리즘 하려는 저널리즘만 하고 뭐 영상 하려는 영상만 하고 뭐 홍보하려는 홍보만 한다. 뭐 이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또 윤기 씨는 또 어떻게 일단 카나 정리하시라고 하시니까 카나 네. 정리. 원래 이렇게 생긴 아, 겁니다. 네네네. 원더플레이스에서 17,000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12,000원이요. 얼마 네. 주고 샀어요? 5,000원 알겠습니다. 5,000원. 네, 그럼 윤기 씨 한번 말해줘라.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탑10 네네. 비하하시는 거예요? 이거? 탑텐에서 3,900원 주고 사셨대요.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언론학은 좀 덜 하고요. 심지어 홍보 영상학은 홍보학 영상학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신생인 학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방송학이 언론 홍보 영상학으로 탈바꿈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 학부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들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론, 홍보, 영상 이렇게 딱딱 나눠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조금씩 변해가겠죠. 그것이 학생들의 바람이고 뭐 덧붙여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나를 가지고 언론, 홍보, 영상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각보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자도 나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있어서 광고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요즘은 언론의 보도 과정에서 영상 아트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안 보고 계시겠죠? 나중에 유튜브 그 주소 해놓고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뭐 논술 전형이나 뭐 여러 전형에서 경쟁률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과대에서 사실 미디어나 언어경 같은 신방과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그쵸, 해요. 사실 저 때도 그랬고 두 분 때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 학생들은 그 학부생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학점이 따기 힘들다든지 뭐 그런 힘든 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들 보면 아시지 네, 않습니까? 전혀 수준이 높지 않아요. 네네. 설명만 봐도. 네,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네, 괜한 질문인 것 같긴 민망하네요. 해요. 네네. 뭐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벽이 높은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뭐 망치로 때려 부수든지 해서 하시면 좋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예, 있습니다. 전 했거든요. 저도 했어요. 네, 학점 공개 여기서 해도 돼요? 네? 학점 공개해도 돼요? 근데 제가 대강 저기 알고 여기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높아요. 제 여기 구두기 사이에서 뭐 높아봤자 학점은 제 내신 성적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다 비등비등한 학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막 사실 학점이랑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겠죠, 거기서. 그쵸, 예. 근데 못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 살고는 있죠. 예. 네, 살고는 있는데. 그럼 된 거예요. 살면. 네, 네, 고등학생분들 학점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비등비등하다. 근데 그렇게 뭐 높은 편은 다들 아니에요. 학점은 네. 3점 만점 아닌가요, 원래? 아, 3점 만점이면은 네. 아닌가요? 네. 예, 2점 아님 말고요. 네, 아니 말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네. 계세요. 네네네. 네, 저희 어머니도 3점 뭐 한 8이 뭐 만점이니 뭐 그런 뭐 5가 만점.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해요.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필드들이 잘 구별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어떤 그 뭐 언론이나 홍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감싸 안아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언론을 나는 뭐 기자가 될 거니까 언론 쪽만 이렇게 싹 공부해야지 뭐 나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으니까 광고 쪽 싹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또 들어오는데 오늘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은 입학하기 전에 상상했던 배우고 싶었던 공부는 뭐고 실제 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실제와 약간 이상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목고를 졸업한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은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사실 학교별로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윤기 씨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까요? 입학하기 전 상상했던 공부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뭐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있긴 해요. 네, 사실 저는 있긴 네.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미디어관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고 정말 진짜 영상을 다 찍고 뭐 그런 것들을 하러 올 수 있을 줄 알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런 수업이 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전에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일주일 후에 편집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상과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었긴 했죠. 왜냐면은 채팅창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막 쓰는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시험에 미디어 학부인데 쓰는 뭐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론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괴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재밌었긴 했고 두 번째로는 특목고를 졸업한 비율이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적진 않지만 그래도 뭐 논술이라든지 고대는 논술이 없어졌다고는 들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논술이라든지 뭐 다른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중 저도 일반고니까 일반고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비율에 대해서도 또 사실 적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일반고등학교가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분도 추가할 뭐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 일단 군대 얘기가 네. 되게 급하신 것 같아. 계속 질문하시는데 네네네. 그 학교별로 이 몇 년 연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학부에 재학 중이면은 뭐 휴학하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고요.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나이 제한이 있죠. 27인가 이제 그때까지 석사를 못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7 넘어가면 이제 재학 중인 사람은 연기가 되지만 뭐 이제 휴학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0대 중반까지는 대학에 다니고 계시면 이제 다 연기가 자동으로 되고요.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신청해서 대학교 들어오시면 알 거예요. 네, 그렇고 이제 뭐 특목고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뭐 적지는 않아요. 특목고가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 가까이는 좀 되는 것 같고 뭐 요즘 자사고도 또 되게 많아졌던데 저희 때보다 뭐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일반고라 해서 이제 또 못 오느냐 하면은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일반고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되게 그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서 이 그 미디어 학부까지 온 친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죠. 네, 예,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은 아니고 이쪽은 되게 갑부예요, 갑부. 분홍의 딸. 근데 진짜 우리 아빠가 분홍인 줄 아시나요? 예, 진짜예요. 이게 진짜 많아요. 뭔 소리야. 아버지 트랙터 한 3개 갖고 계세요. 예. 네. 지금 모내기 다 끝내고 지금 나중에 이제 수학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윤기 씨도 추가하실 말 있으면은. 뭐 저는 기자를 하고 싶어서 어떤 기자가 좋은 기자고 뭔가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도 있잖아요.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되냐,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냐, 또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언론홍보영사학과 와서 얻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얻으리라 생각했던 건 제 오만이었던 것 같고요. 몇십 년 동안 기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해오던 거를 뭐 4년 공부해서 얻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쟁들은 배울 수 있어요. 각각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전제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거 각각이 가진 위험성이나 사례들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난 어떤 기자가 되겠다, 어떤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살면서 만들어 가야죠. 대학생활 뭐 수업도 듣고 수업 외에서 친구들이랑 뭐 하고 뭐 거리에서도 배우고 과방에서도 배우고 이곳저곳에서 배우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답변 정말 잘 들었고요. 일단 5번째 질문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뭐 유튜브를 보시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답변 드린 만큼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부는 정말 방송빠 순위 빠더리, 약간 방송빠. 그래서 미디어 심화 과정으로 그러니까 쭉 그냥 한 과목만 파는, 그러니까 한 미디어 학부면 미디어 학부만
그다음 언어경만 이렇게 듣는 학생들이 많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중전공생들이 많냐 아니면은 심화전공 그러니까 한 학부만 듣는 학생들이 많냐 이걸 약간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서 그리고 뭐 광고를 좋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만큼 이중전공을 안 하고 이렇게 미디어만 파고 언어경만 파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약간 X라고 하면 되는데 두 분 혹시 그러니까 뭐 준비하시고 있는 이중전공이나 하시고 있는 이중전공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하다가 드랍했어요. 네네. 드랍이라 하면은 학생들이 몰라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알아서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공을 들었고 거기 학점도 좋았는데 왜 취소를 했냐면 더 좋아 보이는 이중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거기를 옮겨갈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학부 심화 전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려워. 그쪽에 학점 많이 들어놨는데 다 교양 처리돼가지고 네네. 아 이런 것들은 대학 들어오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졸업하시려면. 그러니까 미디어학부로 입학했을 때 미디어학만 이제 72학점, 그러니까 끝까지 미디어학만 듣느냐, 아니면 이중 전공을 해가지고 미디어학 36학점을 듣고 이제 다른 학과 이제 36학점을 듣느냐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중 전공으로 빠진 친구가 굉장히 많고 미디어학부를 이제 저희가 심화라 그러거든요. 72학점 다 듣는 거를. 심화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학문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학문들이랑 결합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뭐 사회학과라든지 뭐 이제 경영학과, 뭐 이제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정치외교학과, 국문 이쪽이 국문이고 네네. 이쪽은 학점 따라간 거고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아 왜 이렇게 현실적? 네. 네. 네, 그런 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미디어학만 배운다기보다는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 배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러면 윤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컴퓨터과학과를 복수 전공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컴퓨터학과를 했죠. 네. 네. 저희는 따로 심화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을 뭐 더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좀 필요한, 그러니까 졸업 요건 채울 정도면은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복수 전공이나 이런 식으로 파든지 아니면 다양한 교양을 통해서 좀 제너럴리스트의 면모 또는 개인이 배우고 싶은 어떤 것들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중전공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교별로 또 다르긴 해요. 저희들은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방금 윤기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 졸업 그 요건만 되면 또 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막상 들어오시게 되면 다 배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학부를 그러니까 약간 목표로 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질문이 또 많은데 일단 OX 퀴즈는 여기에서 끝났고요. 다른 질문을 또 받자면 언론 홍보 영상이나 미디어 학부에 입학을 하려면 공부를 얼만큼이나 해야 되는지 약간 고등학생한테 피부로 와닿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약간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무섭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이중전공이랑 복수전공은 똑같은 건데 일단 학교별로 이름도 다르고 뭐라 해야 되지?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달라서 그거는 대학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전망과 그리고 공부를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는 뒤지게 하시면 돼요. 진짜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기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8시간, 10시간씩 주무시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3 때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2 때까지 좀 공부를 별로 안 했었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왔었는데 고3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안 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그냥 새벽까지 해서 나중에 이게 손목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때 계속 펜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좋죠. 지금 좋죠. 공부를 네. 안 하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뭐 게임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놀 때 이런 네네. 거 빼고는 이제 별로 펜 잡을 일이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뭐 미디어 학부가 사실 입결이라 부르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 상당히 이제 문과 계열에서는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가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뭐 충분히 다 될 것 같고. 또 뭐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망으로 윤기 씨가? 네, 그래요. 전망이요? 네. 전망은 박디박조 굉장히 밝습니다. 음. 제 인생은 밝지 않을지 몰라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망.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해지고 민주사회가 조금씩 더 완성될수록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을 듣는 게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연결되고 지구촌 사회가 될수록 더 중요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외계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는 올 거예요. 점점 더 넓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터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취업은 잘 된다는 소리예요. 취업했는데 힘들 순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윤기 씨가 기자를 목표로 그 언어경에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 입학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진 다른 분야가 또 있었는지. 뭐 커뮤니케이션은 전반적으로 배우니까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분야? 필드라고 나눠야 되면? 저는 광고 홍보 쪽이 좀 매력적이라고 여겼었는데 왜냐하면 그 기자 쪽 저널리즘을 배우다 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좀 윤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말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광고 홍보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홍보 보면서 제가 광고 홍보 쪽을 정말 직업적으로 지망할 건 아니지만 진짜 재밌다. 그리고 기자가 되고자 하는 나에게도 참 가르쳐 주는 게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또 답변을 잘 들어봤고 그 다음 이제 돌림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 2개 정도 네.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띄워주시겠어요? 저희들이 4개의 필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방금 그 대답 안에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또 다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이 나누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저널리즘이랑 영상이랑 광고랑 커뮤니케이션 4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이름이 곤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희건 씨가 금요일에 방송인데 연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여기에도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허니, 네. 기니. 기린이요? 네. 기린이요? 윤이가 더 낫겠다. 윤이로 하죠. 윤기가. 파기적이니 같은데? 그냥 뭐 윤이로 네, 윤이 허니 해가지고 네. 기린이요? 기니. 네, 그렇게 해서 돌려 돌림판 아시죠? 많이 네, 해보셨을 네. 것 같은데 돌려 돌림판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PD 마음에 들면은 돌려주고 아니면 안 아. 돌려주거든요. 돌릴 혹시 때까지 그- 해야 돼요. 혹시 아시나요? 행운의 여보세요. 본의 하니 네네네. 오늘도 전화. 이렇게 주세요. 빙글빙글 네네네. 돌리고 이렇게 네. 안녕 우리 친구 네. 이러는 네, 거. 자 오늘 어떤 친구가 전화 줬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네네. 네. 돌려 돌림. 돌림판. 이렇게 하는 거 아, 아닌가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해야 돼요. 아, 돌- 돌려 돌림판. 안 안 들어갔네요.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야 돼. 좀 뭔가 이렇게 맞춰볼까? 크게 한번 너가 해야 돌려 될것 너 같은데. 돌려 내 돌림판? 돌려. 돌림판. 오케이. 자, 돌려. 돌림판. 돌아갔네요. 네. 여러분 노력해야 성공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네, 영상 나왔어요. 여기서 또 원홍량이 원래 영상을 조금 덜 배운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일단 종훈 씨가 또 말씀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해가지고 패러디를 했는데 제가 곤이가 고대라서 곤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고 네네. 무섭게 생긴 형 이름이 왜 연약한 연인지 궁금했는데 그거였다니까 네. 여기에서는 허니, 그러니까 종원이니까 허니라고 불러지. 아 네. 그리고 별명이에요 실제로. 아, 실제로 별명입니다. 네,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BJ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 저 대신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에 있은 곤이가 허니가 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상.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에 보면은 신입생들은 PD를 지망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다양한 직종 중에서 이제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PD, 뭐 이제 방송 작가 뭐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오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 들으시는 건 이제 영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그 작품들을 뭐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보다는 정말 그 1900년대, 뭐 800년대부터 있었던 그 예술 작품들 좀 위주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그 영상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녹여냈는지 그런 거부터 이제 저 영화의 역사부터 정말 뭐 TV의 발전 같은 그 학문적인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배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제 기술만 뭐 있어가지고는 뭐 클립 같은 건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호흡이 긴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이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처음에 오시면 접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알아갈수록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할 좀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실습 수업들도 뭐 다큐멘터리를 뭐 만들 수도 있고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PD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실습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학년부터 이제 많이 좀 들으시는 편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함께 좀 결합이 되면 또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만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수업에서만 배운다기보다는 그 동아리 같은 뭐 곳이나 이제 학내 방송국 같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수업에서만 무엇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정말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더 알아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에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윤기 씨도 혹시 추가해줄 말 있나요? 아니요.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워낙 다시 한번 또 완벽했죠. 네. 돌려볼까요? 피디님 지금 뭐 하세요? 아, 또 해야 돼요, 이거? 네네, 이제 2개 하니까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네,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네. 딴 걸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네. 돌려 돌림판. 돌아간다. 네. 아, 이거 노력해야 크게 봤어야 성공합니다. 되는 건데. 네, 영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네. 또 해야 됩니까? 네네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는 뭘로 돌려? 네. 에? 아 그거 아닌 것 같고. 네. 뭐 뭐 돌려. 아, 괜찮네.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 내가 돌림판 할래. 알았어요. 돌려. 돌림판. 잘 영상 돌아간다는- 끊었으면 좋겠다. 잘 돌아가. 아, 네, 저널리즘. 저널리즘 하면 약간 윤기 씨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널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널리즘이요? 네.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누구의 소통을 다루는 거냐면 정책 결정자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는 정책을 결정하라고 푸시를 넣는 이벤트를 벌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정책, 그 메시지의 수용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그 대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사이사이에서 전하는 언론, 이렇게 네 가지 주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들 어떤 양상을 띠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떤 고민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신문에서는 뭐 진짜 실무적으로 어떻게 헤드라인을 따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배우지만 신문의 역사라든지 어떤 신문의 모습들이 존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특히 이제 뭐 아까 정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은 좀 줄어들어가는 추세인데 방송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방송에서 뭐 방송 뉴스, 방송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든지 아니면 방송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배워요. 또는 방송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재밌는 건 그런 것도 배워요. 예를 들면 복면가왕이 오후 6시에 해요. 그럼 내가 이 복면가왕을 이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이 복면가왕을 이기고 그 6시 황금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미디어 편성론에 대해서 배우고 폭넓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널리즘 분야가 많은데, 예를 들면 미디어 법제론이라는 수업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명예훼손 같은 정말 그 표현과 관련된 법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언론인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고 또 축소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베니님께서 별풍선 1개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리액션 한번 써가세요. 이거요, 이거? 네네. 개맞대! 아프리카 TV에 배웠어요, 제가. 네. 네, 맨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좋지 네네네.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하나 더 오면 나중에는 윤기 씨가 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널리즘까지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예시로, 그, 복면가왕을 들었는데, 그러면 네. 그 영구TV가, 그렇게 그 황금 시간대를 그러니까 뭐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TV가
황금 시간대 6시에 방송이 되려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방송 네. 마음대로긴 MC를 하지만 교체해야 돼. MC. 그러니까 일단 저로. 그렇게 하죠. 일단 저희 같은 애들 들여보내고 네. 뭐 이런 여기 애들 김연아 내보내고. 선수, 손현재 선수 이렇게 세우면 좀 되고 아니면은 획기적으로다가 네. 뭐 거기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님 이렇게 네. 아, 네. 세우고 뭐 연세대에 또 누가 있죠? 정가병? 아 그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네. 그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웃겨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네. MC 역량이 아직 좀 안 되는. PPL 좀 아니죠. 받으셔서 돈도 많이 좀 키우셔가지고 네네. 카메라 좀 이렇게 좋은 걸로 바꾸시고 네네. 저희한테 교통비도 좀 주시고 그런 화장품도 이거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네네네네. 아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아,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그런 거요? 이런 현실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현실이 냉혹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을 조지셨는지 이런 것도 막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고TV는 시청자가 적은 게 적당히 리액션을 잘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좀 커지긴 커져야죠. 뭐 네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뭐지 전공 수업에서 배우긴 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쓰는 기사들이 이제 점점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진짜 약간 세밀하게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이 쓴 것 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도 배웠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과연 지금 뭐 기자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약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저널리즘 이름이 있죠. 네.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두 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게 그 학부생의 대표로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 하나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정 부분 대처될 수 있죠. 이미 실제로 이 그 대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인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거기 쪽은 이제 스포츠 기사를 원래 10%를 이제 기계가 썼는데 지금 이제 30%가 기계가 쓴다고 하네요. 그런 사실 그 어떤 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보들을 끼워 맞추는 것들은 그 어떤 기사의 질보다도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뭐 4면짜리 이제 기사를 뭐 이제 써야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아무리 빨리 써도 뭐 30분 1시간씩 걸리는 그 속보들을 기계는 몇 초면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단순한 어떤 그 팩트들을 이제 집어넣는 이제 형태의 속보 경쟁에서는 이제 인간이 기계를 따라잡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기계가 못하는 것들은 이제 탐사보도죠, 탐사보도. 그렇죠. 정말 그 전문적으로 이제 탐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기자들이 정말 취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기계가 해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비중들이 이제 높아질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그 탐사보도 이제 저널리즘 같은 뉴스타파 같은 그렇죠. 경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비중들이 아마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 씨는 그리고 그 대답하시기 전에 베리님께서 별풍선을 리액션 네. 하시라고 하나 쏘셨는데 이제 허니가 하셨으니까 이제 윤희가 한번 해주세요. 마이콜 닮았다고요? 네. 윤희가요? 네네. 이래서 뭐 사장님 진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름 돋는다. 네네. 반응 좋아요. 네 마이콜 닮았다고 하는데. 저요? 얘겠죠. 저는 마이클보다는 차라리 뭐 도우너라든지 그런 걸 닮았고 너는 마이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별명이 마이콜이 저는 도우너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깐깐징어를 들어봤어요. 맞아요? 진짜 마이콜 듣고 진중권 교수님이란 소리 많이 듣고. 진행하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럼 윤기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네네. 실제로 그 BBC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기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은 8%라고 나왔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제는 인간을 넘어 기계까지도 기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기자들은 많이 두려워하는데 일례로 옛날에 시민 저널리즘,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통해서 저널리즘을 하는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기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전파된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를 봤을 때 기자들이 내보낼 수 있는 기사의 질이 훨씬 더 높아졌고 기자들의 업무 강도도 많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현장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실시간 보도라는 그 부담들을 기자가 덜어낼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저널리즘도
그냥 단순한 재난 사건 사고의 보도 또는 금융과 뭐 어떤 움직임 분석 이런 것들은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전 로봇이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자들은 이제 그것 이상 데이터를 그 주어진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간의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일들을 기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위협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로봇보다 잘하면 위협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그 로봇보다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볼수록 마이콜이네 깡깡치고 닮으셨다고. 놀리면 안 받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놀림은 안 받는다. 조금 받아요, 사실. 네. 좀 많이 받아요. 진행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제 닮아서. 방송 중에 때리면 안 되죠. 기타 잘 치실 것 같은데? 네. 기타 잘 치세요? 기타 잘 칩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저도 이거 잘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자랑으로 기타 치고.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2분 남았는데,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 과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서 네. 각자가 이제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는데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또 모평도 칠 거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장기자랑 쌈박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윤기 씨부터 먼저. 아 저부터요? 네네. 아니면 종원 씨부터 먼저. 하시죠. 네. 네. 제가 원래 그 장기자랑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실시간 방송의 묘미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또 잘 따라하는 게 북한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북한말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0초 이상 지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를 이렇게 북한 사투리로 네네. 해보면 네네. 그 고조 그 남조선 동무들은 공부 하나만 믿고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고저 그 열심히 일단 하고 기레기래 그 혁명적으로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계급 투쟁 열심히 하라.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도? 말. 예. 이게 민망하네요.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네네네. 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살이야. 네네. 지금 약간 번호 아시죠? 여기 지금 신촌인데. 네, 간접 신고는 111인가요? 111이죠? 111입니다. 잘 모르시면 112 그렇죠. 부르셔도 돼요. 네네. 네, 저 알겠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오시면 네, 됩니다. 알겠어요. 3층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진짜 장난이니까 진짜 신고하지 마시고요. 장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모르디비 그렇죠. 이러던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원 씨도 안 기모띠 하면서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기모티는 안 할 거고요. 네네. 솔직히 뭐 이 방송 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 신문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관심 없는 분까지 굳이 뭐 저희 학부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미디어 학부나 뭐 언론홍보 영상학부에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고민 지점들을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하고 싶은 그 공부를 또 대학에서 한다는 게 되게 멋진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좀 장기자랑은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안 기모띠. 흑인 음악 동아리를 좀 했어요. 마이콜이라서. 그냥 흑인이인가요? 그냥 흑인이라뇨.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인종 차별하지 마시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가장 유행하는 또 그 랩을 또 이제 퍼포먼스로 좀 육지담? 아니요. 육지담은 우리 이제 내 이름이 1학년, 뭐지?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하던 거고 요즘에도 요즘도 모르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좀 기대하시고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웃기면 이제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네.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네. 부담돼 이거. 여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담이 좀 되는데 웃지마. 네, 웃지 마세요. 자, 내 걸 들어봐봐. 확실한 너 나도 레벨 얍 너네 가지고 종살하라! 니 남조선 것들은 그렇게밖에 못하니? 마일스토어님께서 멘붕산.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 베니님 북한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네네네. 저 할 때는 안 써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자극 더 많이 되고 꼭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두 분이 오시면은 밥을 사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약속은 한 적 없어요. 이때까지 아니, 게스트를 다 그랬는데 보통빈을 주고 말하세요 좀.
아니, 내가 정 대표님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 대표님이 주고 가신다고 합니다. 연락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저 일산 살아요, 일산. 네네네. 마이콜 왜 저러냐고? 원래 이래요, 원래. 진짜 왜 저러냐고? 죄송해요. 뭐 미디어부에 반동이 많아, 사실. 네. 멋있는 사람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오래 했는데 사실 저 이래요. 저 술자리에서 네. 한 말밖에 안 하고요. 맞아요. 고대 마이콜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아, 사과할 예. 거예요. 아, 네, 이런 의미 마지막에 이렇게 딱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도움이 오늘따라 좀 많이 그러니까 도움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피부과라도 가세요. 이거 이게 제가 화장 열심히 할게요. 오늘 배웠으니까 화장 열심히 앞으로 하고 너도 곡성 소리 듣는다. 네. 그러니까. 아, 재밌다. 네, 그래서 일단 미디어 편은 끝을 내도록 하고요. 다음 학과가 어디죠? 간호대요. 아니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아. 제 생일날.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십니까? 다음 주. 그때 우리 그럼 거 또 할 축하해주러 거니까. 와야겠네. 그러니까, 네. 그때 할 걸 그랬죠. 네. 뭐 다음 편 집주인님 많이 기분 안 봐주시고. 좋아지셨어요. 아, 네. 제 온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네,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학과가 어디죠? 다음 거? 금요일? 네.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아니, 비밀. 있었어. 당일에 확인하세요. 네, 당일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끝났으니까 정원 씨는 빨리 피부과를 가시고. 네. 저는 네. 국정원으로 가면 되나요? 네, 국정원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희가 또 방송을 할 거니까 그것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로 또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놓친 부분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이래, 씨. 다음 수업은, 네, 저기서. 다음 수업은 생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소울님께서 별풍선 4개 선물, 사랑해라는 뜻으로 아. 4개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은지님 꼭 봐요. 네네네, 꼭 보도록 하고, 꼭 후배로 뵙고 싶다 하니까 꼭 후배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기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